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대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는 닥터스투비 미키이고, 저는 에릭이라고 합니다. 저는 베타라고 합니다. 사실 의대 면접이 참 어렵다고 무슨 MMI라는 신기한 면접 방법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우선 간단하게 각 선생님들 예전에 수시 면접 보셨을 때 약간 후기는 어땠고, 그 다음 면접 준비할 때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선생님들 중에 MMI 면접 준비해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MMI 면접 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저는 MMI 면접을 준비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MMI 면접을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그 문제들이 처음 딱 봤을 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처음 그 문제를 뭐 기출로든 이렇게 보셨을 때 처음에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가 일단 우선 궁금하거든요. 에릭쌤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일단 그 처음 MMI 이런 걸 접했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유형의 느낌이라서, 왜냐면은 이 질문 자체가 어떤 상황을 좀 제시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건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물론 이제 어떤 자료를 주고 이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주어진 상황에서 대답을 하는 그런 유형도 있지만, 이제 그런 좀 낯선 느낌 때문에 처음에는 적응하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베타쌤은 좀 준비하실 때 어떠셨어요? 저도 처음에 문제를 딱 보고 저만의 답변을 처음 딱 얘기를 했을 때 제 답변이 너무 1차원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시 답변을 보면 정말 막 화려하고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막상 내 생각대로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가 않아서 좀 많이 당황하고 어려웠던 면접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던 게 둘 중에 되게 딜레마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원래 좀 결정 장애 이제 상이 좀 있어서 평소에 밥 뭐 먹을지 선택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좀 긴 제시문을 두고 뭔가 내 의견을 한쪽을 이렇게 들어서 그 딜레마를 선택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사실 MMI 면접이 자료 해석형이랑 제시문형이랑 딜레마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잖아요. 선생님들께서는 각각 어떤 게 좀 어려우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에릭쌤 먼저 어떤 게 좀 어려우셨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뭔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저는 이게 자료 해석형이나 딜레마 중에서도 좀 의료 딜레마 쪽은 저희가 의대를 준비할 때 많이 공부하기도 한 내용이 좀 섞여 있고, 특히 이제 국어 비문학 지문을 좀 분석하는 느낌이랑 비슷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일반 딜레마형, 그러니까 딜레마 유형인데 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반장인데 반 친구들이 거의 다 와 있는 상황이고 한 친구만 오지 않아가지고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류의 상황 질문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저는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MMI 면접 저 때 준비할 때도 이제 일단은 기출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예시 답안이 있잖아요. 그거랑 좀 최대한 비슷하게 내가 답변할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저희 뭐 수능 공부할 때도 기출 문제 많이 풀면서 이제 어떻게 푸는지 감을 익히듯이 MMI 면접도 이렇게 그 면접 전에 충분한 시간 동안 감을 익히는 게 많이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베타쌤은 좀 어떠셨나요? 저는 자료 해석형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료 해석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긴장을 안 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봤을 때 뭔가 전체적인 흐름이 눈에 보이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딱 잡히는 문제가 있는 한편, 자료만 이렇게 나열된 경우에는 그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이 머리에 안 들어오는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 긴장한 상태에서 모의 면접 같은 걸 봤을 때는 자료 해석형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냥 그 자료를 줄줄 읽었던 기억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료 해석형 문제가 긴장한 상태에서 봤을 때 가장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미키쌤은 어떠셨나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딜레마형이 제일 어려웠고, 뭔가 둘 중에 하나 판단해야 된다는 게 사실 어려웠고, 여기에서 제가 한쪽에 판단했을 때 어떤 쪽을 판단하든 간에 압박 질문이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항상 중도를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가는 경우가 면접 연습할 때 좀 많았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결국에 좀 계속 발목을 잡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런 면접, MMI 면접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오픈 채팅방이나 블로그에서 글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면접 준비하실 때 저희 닥터스투비의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서류형 면접을 한번 넣어볼게요. 서류형 면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기부 기반으로 뭔가 한 10분 정도 보통 질문을 해주시는 게 일반적인데, 사실 생기부에 적힌 모든 내용을 기억해서 잘 대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활동을 다 본인이 했다고 하더라도 용어나 이런 정의 같은 거는 갑자기 물어봤을 때 좀 까먹을 수도 있고, 서류 기반 질문 말고 고등학교 이제 교육과정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공통 질문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등학교 뭐 수학과학 시간에 엄청 열심히 학습을 했다고 하더라도 면접 장갑에 사실 떨리기 마련이니까 바로 말이나 정답이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이런 서류형 면접을 사실 어떻게 준비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에릭쌤은 서류형 면접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면접 준비할 때 이제 저 때는 이제 또 자소서가 있었으니까 이제 자소서에 적힌 그 내용들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답할지 이거에 좀 초점을 뒀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예상 질문들, 예를 들면은 지원 동기라던가 자기소개 혹은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뭐 이런 류의 질문에 대한 저만의 답변을 미리 준비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생기부 내용들도 계속 찬찬히 보면서 이게 어떤 활동이었고 내가 여기서 어떤 걸 느꼈었지 하는 점들을 계속 제 필기해가면서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메타 선생님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저도 에릭쌤이랑 비슷하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모든 대학별로 조금 공통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자기소개라든지 아니면 나의 꿈, 희망, 진로, 아니면 뭐 리더십의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한 에피소드들을 다 하나씩 준비해 갔던 것 같고, 생기부 내용을 볼 때 저는 모든 학년별로 키워드를 다 적어놨던 것 같아요. 내 생기부를 스스로 최소 10번 정도는 읽어보면서 거기서 내가 썼던 키워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적어놓고, 그 키워드를 딱 들었을 때 그 키워드가 어떤 의미였고 내가 그래서 이 키워드를 왜 생기부에 넣었는지 정도는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생기부를 정말 많이 읽고, 그다음에 내가 썼던 보고서들을 정말 많이 읽으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미키쌤은 어떠셨나요? 저희 때도 사실 저도 똑같이 그 자소서가 있었다 보니까 사실 자소서라는 게 생기부를 좀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잖아요. 자소서에 있는 뭔가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선 이제 예상 질문을 생각을 해갖고 거기에서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저도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저희가 위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위액의 pH가 얼마 정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고등학교나 중학교 수준에서는 굉장히 쉬운 이제 문제인데 갑자기 막상 가서 답하려니까 생각이 잘 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전 정답을 틀렸거든요. 근데 정답을 틀려도 정답이 맞냐 틀리냐를 사실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모른다고 한다면 뭐 어떻게 뭔가 답변하려는 노력을 보이는지, 아니면 틀렸다고 했을 때 어떤 적절한 근거를 드는지, 이런 부분들을 뭔가 확인을 하시려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 활동에 대한 예시나 근거 같은 거를 조금 얘기해주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소서가 없어진 지 몇 년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닥터스투비 컨설팅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결국에 생기부가 이제 면접관님들한테 갔을 때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 자소서의 대신 역할을 생기부가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기부에 두드러진 활동, 즉 면접관 눈에 띌 만한 활동을 1, 2학년 때부터 좀 꾸준하게 준비해가는 게 면접장에서 예상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면접이란 게 10분 안에, 짧은 순간 안에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각자 가지고 계신 면접 팁을 하나씩 알고 싶어요. 뭔가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가서 많이 웃었거든요. 일단 처음에 들어가서 공손하게 인사하고, 질문에 틀려도 뭔가 그 웃는다는 게 막 우렁차게 웃는 이런 게 아니라 미소를 띠면서 조금 여유를 가지려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은 인상을 남겨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에릭 선생님은 우선 본인만의 꿀팁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제 면접 수업을 진행할 때도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를 하는 건데, 이 면접관으로부터 하여금 좀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떠올릴 수 있게 말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겪었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면접관이 이제 처음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도 좀 많이 생각날 수 있도록 어떻게 얘기를 정리해서 깔끔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기억나는 그런 면접 질문으로는 수학여행을 갔을 때 이제 노래 장기자랑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볼빨간 사춘기에 우주를 줄게가 되게 핫했던 시기라 제가 불렀는데 애들이 착하게 떼창을 많이 해줘가지고, 근데 그걸 담임선생님께서 되게 신기하게 보셔가지고 생기부에 잘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이 왔을 때 처음에 그런 질문을 할 줄 몰라가지고 당황하긴 했지만, 제가 원래 성격이 좀 내향적인 성격이지만은 친구들 앞에서 어떻게 노래를 준비하고 친구들이랑 어떤 관계를 쌓아왔는지 이런 거를 차분하게 여유를 갖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모의 면접 같은 거 수업을 해보면은 친구들이 되게 조급해하면서 엄청나게 간추려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엄청 구구절절 좀 길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한번 계속 그 문장을 좀 되뇌어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상대방이 이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런 문장으로 들릴 수 있을지 이런 걸 한번 연습해 보는 게 면접의 중요한 팁이지 않나 싶습니다. 베타 선생님은 베타 선생님만의 꿀팁이 있으신가요? 제 팁은 에릭슨과 조금 이어질 것 같은데요. 제 팁은 두 갈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면접관이 보통 질문을 할 때 한 번에 한 가지의 대답만을 원하게끔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보통 한 번 질문할 때 두세 개를 한 번에 이야기하게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긴장을 하면은 앞에 부분에 대한 대답만 하고 뒤에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고칠까 해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최대한 그 모든 답변에 대한 단어들을 두 갈씩으로 먼저 딱딱딱 얘기하고, 그 이유는 에릭쌤이 말씀해주신 팁처럼 상세하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서술하는 식으로 조금 말하는 방법을 고쳤더니 면접 준비할 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뭔가 말하는데 어려워한다 라고 하면은 두 갈씩으로 먼저 핵심 단어부터 얘기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뭔가 이렇게 꿀팁까지 다 들어봤는데요. 면접 시즌 이제 끝났죠.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면접 이렇게 준비하실 학생분들은 저희 블로그나 뭐 카페나 오픈 채팅방에 관련 면접 자료들이 많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해드렸던 말들이 뭔가 면접 보실 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또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스토비 미키 에릭 베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